미적분이요? 아니, 일단 수투. 개짜증나는 거. 수투 지수로고 있어요. 네. 지수로그 뭐야? 어. 그 예전에 겨울방학 때, 아니 겨울방학이 아니라 여름방학 때 쌤이 수업한 거. 로그. 지수. 로그. 한 거라. 있죠? 그때 니네 들었잖아. 아 저희가 될 거예요? 응. 그랬었지? 그리고는 다 까먹었지. 지수로그. 지수로그 잘해나가니. 지수로그. 니네 이과 또 이과 갈 건데. 지수로그 계산 안 되는데 지수로그 함수 배우기 시작하면은 멘붕 온다. 미적분 2 첫 단원이 지수로그 함수인데. 지수로그 함수,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 지수로그 함수의 미분. 지금 푸는 거 아니고 뭔데 하고 있지? 응? 지금 푸는 거 아니고 뭔데 하나도 그래. 하나 목표 잡아야 될까요? 어제 장원수 쌤이랑도 술 먹으면서 내가 얘기한 거죠. 미적분 2는요. 처음 배우는 사람은요. 처음 배울 때 기초 연산만 진짜 졸라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성공한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손에서 막 써줘야 돼요. 공식이. 2달 동안 그것만 완벽하게 트레이닝 돼도 성공해요. 어려운 문제 처음 배우는데 어려운 문제 풀 수도 없을 뿐더러 처음 배울 때 확실하게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미적분 2는 공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원은요? 원은 공식은 별로 없어요. 1-R분의 2. 요즘 별도 뭘 해야 돼요? 미적 원은 그대로 미적분의 틀. 내가 얘기했잖아요. 미적분 틀은 안 배운다니까요. 함수의 극한, 연속, 그 다음에 미분, 적분 이렇게 간다고. 미분을 활용 안 해서 똑같이 접선의 방정식, 극대극소, 최대최소. 근데 미적분 원이 이틀이잖아. 그럼 미적분하고 미적분도 같이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거는 틀을 잡는 거야. 미적분이라는 과목의 틀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함수가 다항함수만 배우는 거예요. 근데 미적분 2는요. 미적분 2는 여기서 배운 내용 안 나와요. 극한이 뭐다, 연속이 뭐다 이거 설명 안 한다고. 대신에 미적분 2는 뭐라 하냐면 미적분 2는 함수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선 다항함수를 가지고 제일 보편적인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를 가지고 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법, 적분법 이런 식으로 가는 거면 미적분 2는요 이런 부가 설명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연속이 뭐다, 연속할 조건이 뭐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안 써져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함수가 바뀌면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이 뭐고 지수로그 함수의 연속 계산하는 거, 연속 따지는 거 어떻게 해야 되고 지수로그 함수 미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을 잡는 거면 이거는 살붙이는 거예요. 이과는. 근데 여기가 공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삼각함수부터 시작해서 삼각함수 덧셈 정리 이런 거. 처음에 지수로그 함수 배우고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 미분 배운 다음에 바로 삼각함수 넘어가서 삼각함수 배우고 삼각함수 미분 배우고 그러니까 극한 배우고 삼각함수 미분 배우고 삼각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공식 배우고 그 공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적어는 틀을 잡는 거예요. 지금 하는. 최대최소 정리 지금 한다. 예를 들어서 최대최소 정리 지금 하잖아. 그러면은 똑같이 미적분 2에서 함수가 바뀌어도 최대최소 정리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분하는 식은 똑같아요. 미분식. 알겠죠? 함수만 바뀌는 거야. 함수. 그러니까 미적원도 잘 해놓으셔야죠. 틀을 잡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연속 오늘 끝낼 건데 보세요. 연속이라는 것을 뭐 중요한 것만 정리하면 연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자, 연속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함수가 연속하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점에서 연속하는 것과 두 번째는 범위, 구간이죠, 구간. 구간에서 연속하는 건데 자, 구간에서 연속하는 건 그냥 이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1부터 3까지에서 그래프가 끊김없이 다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속 함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고 얘는 그래프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뭐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그랬죠. 점에서 연속할 때 즉 x가 a라는 점에서 연속할 때자 x는 a에서 연속할 때 우리는 극한처럼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요. 함수값이 존재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지만 우리가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어떤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일 조건은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극한값에서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려면 뭐와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다고 그랬죠. 걔처럼 자 x는 a에서 연속일 조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우극한값과 함수값과 좌극한값과 그 다음에 함수값까지 세 개가 모두 같아야지만 우리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우극한과 좌극한과 함수값 세 개가 그치? 그래서 연속인 경우 조건 따지실 때 그렇게 따지셔라 라고 했고 그게 바로 1번의 내용, 개념 1번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불연속인 경우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래프 3개 잘 보시라고 그랬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른 경우 요 세 가지 그래서 개념 2번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세 가지가 각각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를 때 요 세 가지를 나타내는 거다 됐니? 근데 쌤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뭐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져 있는지. 그렇죠. 끊겨있나 안 끊겨있나 그래프에서 연속이면 이어져 있는 거고 연속이 아니면 끊겨 있는 거죠. 뭔가 그러면 불연속이고 그러면 연속이고 이제 일단 문제 풀면서 그거 좀 강조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개념 3번 보시게 되면 개념 3번에서는 구간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즉 범위, 구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구간이라는 개념을 이제 새롭게 도입을 해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걔는 표현법이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문제로 안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연속함수는 말 그대로 뭐예요? 구간에서, 범위에서 연속인 거죠. 범위에서 연속인 거. 됐니? 오케이? 범위에서 연속인 거 찾으셔라고 했었고 그거 했었고요. 연속함수 성질은 4개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디테일한 설명은 보충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었어요. 어제 막판에 설명한 게 제일 중요했죠. 각 함수별로 연속일 때, 연속이 아닐 때, 유리함수일 때, 다항함수일 때, 무리함수일 때, 가우스함수일 때, 그 4개 했었거든. 그거 봐. 그거. 오케이? 정리는 이거야. 이것도 이제 문제 풀 거예요. 연속. 문제가 좀 어렵긴 해. 개념에 비해 연속이. 그러니까 극한이랑 연속이요. 개념 자체가 뭐 극한이야 좀 그렇다 쳐도 연속은 개념이 되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어져 있다 이런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식으로 표현하고 문제로 좀 나오면 조금 난해한 문제들이 몇 개가 나와요. 비슷한 유형이요. 수학2에서 함수에서 1대1 대응일 조건 있잖아요. 1대1 대응일 조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함수가 두 개로 쪼개져 있을 때 이 함수와 이 함수에 대해서 이 전체 함수가 1대1 대응일 조건 그러면은 그 기울기 같고 부호 같고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눠지는 점에서의 함수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이거. 그런 거 비슷한 문제들이 연속에서도 출제가 돼요. 이따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문제 풀어드릴 거예요. 자 개념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5번 보시게 되면 이제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최대 최소 정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고 대신에 사이값 정리는 별표 하나 쳐주세요. 사이값 정리는 한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때, 내신에.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고요.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고 내신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자, 최대 최소 정리부터 볼게요. 최대 최소 정리. 막 말만 거창하게 무슨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중요하다기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 텍스트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밑줄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게 뭐냐면 fx가 구간 뭐 예를 들어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뭘 갖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예요. 요 말. fx가 구간 a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 요게 최대 최소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그래프로 이해하시면 편한데. 자, 여기가 A라고 해보고 여기가 B라고 해볼게요. 됐니?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FA고 FB인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가 시작점, 여기가 끝나는 점 이렇게. 그리고 닫힌 구간이라는 얘기는 양서야 닫힌 구간은 등호가 둘 다 있는 거였어? 없는 거였어? 있는 거예요. 둘 다 있는 거죠. 즉 x의 범위가 어떤 함수 fx에 대해서 정의역의 범위가 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닫힌 구간이라는 표현이었죠. 닫힌 구간.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됐지? 잘 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서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연속이래요. 무슨 뜻일까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끊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이 구간 안에서 뭐가 생긴다? 최대값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프를. 했니? 이 그래프를 fx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요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거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죠. 왜? 안 끊겼잖아. 내가 끊긴 거 있어 없어? 없지. 그지? 자, 그럼 질문. 요 구간에서 최소가 얼마야? 얘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y값 중에 최소값 얘죠.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표정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 왜?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알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보세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여기서요 여기까지 해서 쌤이 선 하나 이긴 거야. 그냥 선 하나 이겼어. 그랬을 때 제일 낮게 찍힌 애와 제일 높게 찍히는 애가 이 구간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정리예요? 그러게요. 제가 만든 건 아니었어요. 이름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이름 붙이고 싶었겠죠. 뭐. 자, 그런 거 있잖아요. 백종원 씨도 대패 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 뭐 이런 거. 뭐 별건 아닌데 사실. 자, 최대값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지. 근데 그 최대값을 갖게 하는 x값도 반드시 어디에 존재한다? 요 범위 안에 있을 거다. 연속이라. 알겠죠? 연속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최대 최소 정리에서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항상. 왜 그런지 설명 좀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기가 빵꾸가 뚫렸어요. 빵꾸가. 여기도 빵꾸가 뚫렸다고 그러보자. 그러면 이건 등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열린 구간이라고 하죠. 그죠? 그랬을 때 얘가 최소값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왜?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가 없으니까. 왜? 등호가 없는 건 뭐야? 이거 최소값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최대값이라고 해. 얘는 최대값은 되죠. 얘는. 얘가 요거보다 더 높으니까 요건 되는데 최소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얘기 한번 했었는데. 반 열린 구간이요.
뭔 소리야? 이거 F가 있으니까. 왜 얘는 최소값이 될 수가 없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값이 없잖아요. 값이 없어서. 그렇죠. 바꿔서 얘기하면 최소. 근데 요거를 나중에 최대 최소 극대극소 요거 비교할 텐데 그건 그때 가서 설명해 줄게요. 얘는 왜 안 되냐면요. 최대값과 최소값은 우리가 지금 극한도 있고 함수값도 배웠잖아요. 최대값과 최소값은 극한값 기준으로 갈까요? 함수값 기준으로 갈까요? 함수값. 함수값 기준이에요. 무슨 얘기냐? 얘 극한값 존재해 안 해? 해요. 하죠. 뭐예요? 회의예요. 그럼 이런 질문 또 합니다. 여러분. 양서 같은 친구는 이런 질문 하죠. 선생님 좌극한이 없는데요. 구간이니까. 구간이니까 구간의 끝은요 하나만 있어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 왼쪽에 그래프 없잖아요. 그럼 좌극한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얘 구간의 시작이죠. 구간의 시작은 한 군데에서만 와도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예리한 질문. 네. 예리하자. 그러니까 그런 것만 질문하잖아요. 기본적인 거 못 풀고. 자, 제일 중요한 건 핵심만 빼먹고 이제. 어쨌든 잘 봐. 극한값은 존재하는데요. 구간 요 시작점에서 함수값은 존재해야 안 해요? 빵꾸가 뚫리면 안 하죠.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은 항상 함수값 기준으로 가요. 극한값 기준이 아닙니다. 함수값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최소값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닫힌 구간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무조건 최대 최소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로 만들기 위해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100% 이 구간 안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하나씩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정말 당연한 얘기를 정말 어렵게 설명해 놓은 정리예요. 얘는. 함수값이요, 함수값이. 몰라요. 후광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두 번째 사이값 정리. 자, 사이값 정리 보세요.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를 보시게 되면 얘는 좀 중요합니다. 잘 봐. fx가 최대 최소 정리에서 이어지는 개념인데요.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fa와 밑줄 칠게요. 거기서부터 fa랑 fb가 다르면 fa와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c는 k인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밑줄. 그렇죠? 네. 그리고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그래프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프, 그림 써놔. 그림. 그걸 언어 텍스트 그 자체로 이해하면 굉장히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FA랑 FB가 다르면 FA와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 K에 대해 FC는 K인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와. 근데 그림 보면 그렇구나가 돼요. 잘 보세요. 사이값 정리를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그림으로 보면 또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A죠. B라고 해볼게요. 자, FA고요. FB입니다. 난 왜 드르륵이 안 돼? 아직 들으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돼요. 됐니? 그랬을 때 닫힌 구간 AB에 대해서요. 요 사이에서 연속이라고 가정이죠. 그죠? 연속이라고 가정이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러면 연속이 아니에요. 연속이죠. 그죠? 자, 고까지인데 첫 번째 조건이 FA라는 거, 구간의 시작점과 구간의 끝점, 즉 구간의 양 끝에 함수값이 뭐래요? 같대요? 다르대요? 다르다고 하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얘와 여기 봐, 얘와 얘 사이에 이거 일단 니네 그림 그려야 돼. 얘와 얘 사이에 그대로 가는 거야. 임의의 값 K. 그럼 임의의 값이라는 건 아무거나죠. 모든 값이죠. 모든 값 아무거나 K에 대해서 밑줄 FC는 K래요. FC는 K라는 함수가 있대.
새로운 함수가 등장했네. fc는 k. 이거 뭐야? 무슨 함수? 친구들 무슨 함수? 상수함. 그렇죠, 상수함수. 와우. 자, 그럼 상수함수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네,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하나 찍 그어볼게. 이렇게. 얘 k. 됐어? 그 말을 지금 그림으로 옮긴 거야. 그럼 얘가 fx가 k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됐니? 여기 봐봐. 됐어? 그럼 봐봐. fx가 k야. 오케이? 이게 fx 아니에요? 그럼 교점이 있다 없다? 있다. 아니 근데 이것도 정리예요. 네. 반드시 K가 B보다 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문제의 가정에 나와 있잖아. 사이에 있는 임의값 k에 대하여. 자, 다시 정리해줄게요. 봐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봐. 소리잖아 이거. 그래, 그림으로 보면 당연한 얘기라니까. 잘 봐. 얘랑 얘가 A와 B라는 닫힌 구간에서요. 아까 최대 최소 정리해서 이어져 가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이에요. 끊기지 않았어요. 이해됐어요? 끊기지 않았는데 요 사이에 있는 K라는 어떤 직선을 내가 찍 그린 거야. 그랬을 때 얘 하얀색 그래프와 K가 만나는 교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 이걸 왜 정리를 했지? 당연한 말인데. 몰랐죠? 텍스트 보면 모르죠. 근데 연속인데 그 사이 값이 하나도 없으면 그게 아예 연속이 아니잖아요. 연속이 아닌 거죠. 근데 문제 가정이 연속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그 말을 좀 더 쉽게 그림이랑 이거 필기해 놓으세요. 자, 봐봐. 닫힌 구간 AB에서 사이값 정리 다시 정리하면 닫힌 구간 AB에서 fx가 연속이고 and 두 양 끝에 함수 값이 다르면 이게 가정이에요. 몇 가지가 다르면 FA와 FB 사이에 있는 K에 대하여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성립하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 성립하는데, fx와 y는 K의 교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요 말과 동의입니다. 그 사이값 정리하는 것이. 네, 요 그림이랑 요거 두 개 적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가정이에요.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요. 얘랑 함수값 다르고요.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값 K에 대해서 어떤 상수 K에 대해서요. 그거는 반드시 fx와 y는 K의 교점이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럼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자, 하나 남았어. 이제 하나 남았어. 여기까지 얼른 적으세요. 다 적었어? 네. 다 적었어? 오케이? 자, 밑에 사이값 정리 활용 인적 별표 5개 치세요. 이거가 핵심이야. 그나마 시험에 나오면 그게 나오는 거야. 사이값 정리 활용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봐. 사이값 정리 활용은요. 요거 지울게. 결론이 뭐라 그랬어? fx와 y는 k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봐봐. 이게 사이값 정리 그림이야. 그럼 내가 사이값 정리 활용 그림을 그려볼게. 자, 활용 그림을 그릴 건데 이 그래프를요. 내가 그대로 이 k를요. 그대로 밑으로 내릴게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릴 거냐면
이 요만큼을 그대로 내린 거야.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야. 그럼 여기 A라고 해보고 여기 B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잘 봐. A라는 거에 대응되는 함수값 FA죠.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함수값에 대응되는 함수값 B라고 해볼게요. FB. 자, 그러면은 조그림 그대로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그림 성립한다는 거 이제 알았잖아요. 내렸어요. 내렸는데 여기의 함수값과 여기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른 거예요. 즉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잘 봐. 그랬을 때 K라는 게 요거였잖아. 그죠? 근데 K가 0이죠? 이 함수 뭐예요? fx죠? 그죠? 그러면은 fx와 K의 교점이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했지? 그래서 봤더니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반드시 존재하죠?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어떤 식이 돼요? fx는 0이라는 식이 되죠? 그지? 무슨 식이에요? 방정식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fa와 fb를 곱했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 두 개의 함수값을 곱했는데 0보다 작으면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부호가 다르면. 네, 부호가 다르면 fx는 0이라는 것의 실근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써져 있던 잠깐 봐봐, 정리해줄게. 아까 여기 써져 있던 텍스트 있지? 텍스트 밑에다가 요거 추가해서 한 줄 더 써. 만약에 두 개의 함수값이 만약에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두 개의 함수값을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무슨 얘기야? 두 개의 함수값의 구간의 양 끝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고 이게 시험에 그나마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까 뭘 적었는데 들어가는 뭘 적었는지 못 들어봤어. 다시 봐줄게 이따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얘를 응용한 게 자,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 3차 방정식이죠. 이 3차 방정식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 열린 구간이에요. 사이값 정리 보세요. 열린 구간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사이값 정리의 활용을 해서 만약에 가끔 가다가 서술형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가 얘입니다. 증명해라. 3차 방정식이 1부터 3까지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짐을 증명하세요. 이거 그림 그려서 증명하는데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3차 방정식? 자신 있어요?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4 나오고 맨날 찍어서 화이팅! 그래도 돼요.
근데 봐봐. 자, 첫 번째 1부터 3까지죠. 구간입니다. 1부터 3까지에서 그럼 첫 번째 얘는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내가 함수를 fx라는 함수를 문제에 나와 있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구간의 양 끝이 두 개가 생길 텐데 f1이라는 것은 뭐예요? f1은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자. 첫 번째 fx를 이거라고 잡으면 첫 번째 fx는 구간 1부터 3까지에서 당연히 연속이죠. 왜 당연히 연속이야? 항서 왜 당연히 연속이야? 인간아. 끊어지지 않으니까. 아이, 야,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아니라 좀 유식하게. 무슨 함수야? 다항 함수잖아. 내가 다항 함수는 무조건 어제 어디서 연속한다고 했어? 실수 전체에서 무조건 연속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거 실수야 아니야? 맞아요. 맞잖아. 연속이에요. 그냥 이렇게 쓰면 답이야. 연속함을 보여라? 다항 함수니까 연속이야. 구간에서의 연속을 보이라는 거는요, 함수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이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예를 들면 연속이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이거 좌극한도 구하고 이거 우극한 구하고 막 이러고 있다고. 근데 그거는 언제만 해야 되냐면 점에서의 연속일 때. 예를 들어서 이게 구간이 아니라 x는 1에서의 연속이면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는데 구간이잖아. 구간이면 뭘로 접근해야 되냐면 함수 전체로 접근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제 그거 4개 정리해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다음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거까지만 보실게요. 1부터 3까지에서 연속입니다. 됐니? 두 번째. 그러면 F1을 구해봤어요. 자, F1을 구해봤더니 F1은 뭐예요?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그죠? 그 다음에 F3은 구간의 양끝점 3은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54가? 3의 세제곱이니까 54 빼기 9 빼기 5니까 40이네요. 40. 그죠? 자, 40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F1 곱하기 F3은 두 개의 부호가 다릅니다. 마이너스 240으로 0보다 작습니다. 됐니? 따라서 잘 봐! 답 이렇게 쓰면 돼요.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2x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은 1부터 3 사이에서 적어도 실근을 가진다.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진다. 끝이에요. 간단하죠? 이렇게 쓰면 돼요. 뭐만 증명하면 돼요? 두 개. 연속인 거. 두 번째는 두 개 곱했을 때 부호가 다릅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게 사이값 정리 활용이에요. 됐죠? 쉬세요.